평범한 일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첩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이 빨간 소스 케첩, 당신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케첩의 시작은 토마토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케첩은 발효된 생선 내장으로 만든 검은 소스였습니다. 중국 남부 해안에서 시작되어 동남아를 거쳐 영국 상인들의 손을 타고 미국 대륙을 건너 지금 우리 식탁 위에 도착했습니다. 한 병의 케첩 안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무역로가 담겨 있고 수백 년의 음식 혁명이 숨어 있고 전쟁과 이민,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17세기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어부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많이 잡히는데 보관이 어려웠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 생선은 하루만 지나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효를 선택했습니다. 잡은 생선의 내장과 살을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넣고 몇 달씩 발효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케찹프입니다. 민남어로 생선과 즙을 합친 말, 직역하면 생선즙. 이 검은 액체는 놀라운 맛을 냈습니다. 짜고 감칠맛이 강하고 깊은 풍미가 있었습니다. 한 방울만 넣어도 음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푸젠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전역과 교역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케찹프는 각 지역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우를 넣었고 어떤 곳에서는 콩을 발효시켰고 어떤 곳에서는 향신료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발효된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깊은 감칠맛. 그것이 케찹프의 정체였습니다. 1690년대 영국 상인들이 동남아에 도착했습니다. 향신료를 찾아온 그들은 그곳에서 신기한 소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검은 소스는 대체 무엇인가? 한 방울 맛본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스를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조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국 요리사들은 재현을 시도했습니다. 발효 생선 소스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727년 최초의 영국식 케찹 레시피가 출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버섯 케찹이었습니다. 버섯을 소금에 절이고 향신료를 넣고 천천히 졸여서 검은 액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영국에서는 온갖 종류의 케찹이 등장했습니다. 호두 케찹, 굴 케찹, 멸치 케찹, 심지어 레몬 케찹까지.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었고 감칠맛이 강한 조미료였다는 것. 토마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케찹은 영국 상류층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고기 요리에 곁들이고 파이에 넣고 스튜에 섞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중국에서 온 이국적인 소스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케찹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영국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버섯 케찹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척지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마토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토마토는 오랫동안 의심받던 식물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그늘과 식물과 같은 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세기 초 미국에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토마토는 안전할 뿐 아니라 맛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배하기 쉬웠습니다. 미국의 따뜻한 여름, 풍부한 토양. 토마토는 폭발적으로 자랐습니다. 너무 많이 수확되어 보관이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1812년 필라델피아의 한 요리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케찹을 토마토로 만들면 어떨까? 토마토를 끓이고 식초를 넣고 설탕을 추가하고 향신료로 맛을 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밝은 빨간색, 달콤하고 새콤한 맛. 그러면서도 여전히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케찹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들기 쉬웠습니다. 재료가 흔했습니다. 둘째, 보존이 잘 되었습니다. 식초와 설탕 덕분에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맛이 대중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1850년대까지 거의 모든 미국 가정에서 토마토 케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마다 맛이 달랐고 때로는 상하기도 했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이 그 답을 가져왔습니다. 1876년 헨리 존 하인즈라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품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품질의 케찹을 원한다. 하인즈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최고 품질의 토마토만 사용한다. 썩거나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정확한 비율. 토마토, 식초, 설탕, 소금, 향신료. 모든 비율이 완벽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투명한 유리병. 당시 대부분의 케찹은 불투명한 병에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나빠도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인즈는 달랐습니다. 우리 제품은 숨길 것이 없다. 투명한 병에 담아 고객이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57가지 품종이라는 슬로건. 사실 제품이 57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인즈는 단지 숫자 5와 7이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하인즈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만드는 큰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뢰가 생겼습니다. 1900년대 초 하인즈 케찹은 미국 전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케찹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인즈를 사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20세기 중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등장. 햄버거에는 케첩이 들어갔습니다. 핫도그에도 케찹이 뿌려졌습니다. 감자튀김은 케찹에 찍어 먹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케첩도 함께 퍼졌습니다. 케첩은 더 이상 미국만의 소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소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케첩은 각 나라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필리핀의 이야기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1940년대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토마토 수입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케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식품 기술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나나로 케첩을 만들면 어떨까? 필리핀에는 바나나가 풍부했습니다. 바나나를 으깨고 설탕과 식초를 넣고 향신료를 더하고 심지어 빨간 색소까지 넣어서 토마토 케첩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필리핀에서는 바나나 케첩이 토마토 케첩만큼 인기입니다. 반면 유럽은 달랐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여전히 브라운 소스를 선호합니다. 토마토 케첩은 미국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미군 부대와 인스턴트 음식 문화를 통해 케첩이 들어왔습니다. 돈가스에 케첩을 뿌리고 케첩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인의 입맛은 변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전통 소스가 재평가받고 케첩은 예전만큼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1인당 케첩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아닙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왜 케첩은 이렇게 중독적일까요? 과학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케첩은 인간의 기본 미각 5가지를 모두 자극합니다. 단맛, 설탕과 토마토의 자연 당분, 신맛, 식초와 토마토의 산, 짠맛, 소금, 쓴맛, 향신료의 미묘한 쓴맛, 감칠맛, 토마토의 글루탐산. 이 5가지 맛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강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특히 단맛과 감칠맛의 조합은 완벽한 맛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케첩을 좋아합니다. 진화적으로 단맛은 에너지원을 의미하고 감칠맛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케첩은 우리 본능에 이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케첩은 지방과 환상적으로 어울립니다. 감자튀김의 기름진 맛과 케첩의 산미가 균형을 맞춥니다. 햄버거의 육즙과 케첩의 단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심지어 케첩의 물리적 특성도 완벽합니다. 케첩은 비뉴턴 유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걸쭉하지만 흔들거나 두드리면 흐릅니다. 이 특성 덕분에 케첩은 음식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흘러내리지 않죠. 하인즈는 이것까지 계산했습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찐이 고양이가 케첩을 들고 있는 평범한 순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한 병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중국 어부들의 발효 기술,
동남아 상인들의 무역로, 영국 요리사들의 실험, 미국 농부들의 토마토 농장, 하인즈의 혁신, 세계대전과 이민의 물결, 그리고 세계화. 발효된 생선 소스에서 시작해 빨간 토마토 케첩으로 완전히 변신하기까지 케첩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소스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사람들의 창의성과 우연한 발견과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였습니다. 다음에 케첩병을 집어들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손 안에 그 빨간 소스가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일상 속 작은 것들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